올해는 함석권과 평화 통일로 오늘부터 2024년도 첫 강의가 시작합니다. 우선 이 강의하기 전에 강의 시작하는 시점에서 저희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바쁜 시간 내셔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기념사업회 큰 머슴 장영호입니다. 우리 매년 이렇게 봄에 4월부터 CR 우리 강좌가 전통이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은 근데 미처 오늘 좀 이 정보가 좀 약했네. 이번 신문에 한 교시문이 안 나갔어요. 어떻게 신문에 항상 나가서 좀 왔는데 오늘은 하여간 죄송합니다. 예, 뭐 숫자가 많은 게 꼭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참 같이 함께 생각도 해보시고 우리 훌륭하신 오늘 강사님 말씀 듣고 뭐라도 배워서 얻어갈 수 있다면 그것을 오늘 충분히 우리에게 감사할 일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그 서울대 명예교수에 있는 우희종 교수님, 지금 현재는 여성생명재단의 이사장으로 계십니다. 먼저 우희종 교수님이 그 여산이한 호가 무슨 뜻인지 또 여성생명재단이 무슨 일을 하는지 간단히 소개를 하고 또 이렇게 강연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여산생명재단의 우희종입니다. 원장님이 근데 여성에 꽂히신 것 같아요. 네, 여산, 뭐 산과 같다, 뭐 말은 산과 같다 이런 표현인데요. 이게 뭐 정말 어떻게 보면 법명입니다. 제가 알기로 뭐 우리 함석헌 선생님은 동서양을 두루 섭렵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 역시 이 기독교 신자이자 불교 신자로서 이 양다리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 이제 대학교 다닐 때부터 열심히 이제 교회를 나갔었습니다만, 이제 뭔가 좀 납득하기 어렵다. 뭐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유학, 당연히 80년대 유학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는 뭐 유학 가면 대부분 교회가 어떤 유학 생활의 어떤 중심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계속 교회에 있으면서도 뭔가 미진한 게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92년도에 귀국해서 제가 좀 한번 그럼 진짜 내가 누구인가 한번 찾아보자. 이래서 이제 간화선을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큰 스님들 만나고 간화선을 하다가 이제 그런 어떤 체험이 있으면서 성경 말씀이 진짜 진리고 또 불경도 그 알쏭달쏭한 말 뭐 있지만 있지 않다 뭐 이런 이상한 말도 정말 이게 진리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되면서 그 당시 이제 그 간화선을 지도해 주셨던 스님께서 법명을 여산이라고 그때 이제 비로소 받았던 거죠. 유발상자로. 그래서 이제 글자 그대로 풀어보면 계집 여자라고 그러죠. 여자 할 때 여, 입구자, 산자. 그래서 여성의 그 말이 무지 많은 인간이 된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제 퇴직금을 다 털어서 비영리 공익법인 여산생명재단을 만들었더니 오늘 원장님처럼 여성재단이다. 막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이게 제 이 법명에 딱 맞는 해석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제가 퇴직하면서 그 퇴직금이나 뭐 이런 거 모아서 그거 가져가면 뭐해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 등록한 이제 이 비영리 공익법인을 만들었고요. 취지는 이제 이 생명 감수성, 생명의 가치를 근대 사회에서 좀 어떻게 구현해보자. 물론 뭐 이 생명의 가치라는 건 지금 뭐 기후 위기에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 산업 현장의 정말 재해 문제, 또 다시 보면 남북 통일 문제, 이거 다 생명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여산생명재단은
그러한 이 생명의 가치긴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미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분야는 굳이 우리가 뭐 그분들 잘하고 계시는데 더 할 건 없고 이제 놓치고 있는 빈틈을 우리가 좀 메꿔보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제가 무슨 기업주도 아닌데 그런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종의 플랫폼 재단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사회의 생명 감수성에 대해서 문제의식은 갖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주 관심은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좀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 가치를 구현하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1년에서 2년까지 좀 간단한 회의비나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서 보육하는 형태로의 재단으로 가자. 이래서 이제 저희가 시작을 했던 거고요. 지금은 이제 국민대 정문 바로 맞은편에 이제 좀 건물을 하나 건물이라고 해도 그런 게 아니라 집 하나 마련하려고 거기에 힘을 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이제 올해 좀 그게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좀 생명 감수성을 구현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 그러나 이미 기후위기는 많은 분들이 하고 있고 이런 것처럼 그런 데는 굳이 잘하고 있는데 더 할 건 없고 빈 데를 찾아가자. 이런 취지로 만든 게 여성은 아닙니다. 여산생명재단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소개 말씀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함께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함석헌 선생님의 이 생명과 비폭력, 평화, 그건 우리 사회 누구나 다 공감하고 정말 그 가치를 어떻게 우리 사회에 만들어내느냐라는 거죠. 그거를 저는 그래서 제 언어로 생명의 혼돈과 하나님의 즐거움이라는 걸로 이 이름을 좀 바꿔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생명의 혼돈과 질서라는 건 저는 이 CR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생명으로서의 어떤 CR이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함석헌 선생님 말씀의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것이 이 어떤 질서로서의 나타나는 이 하나님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복이 좋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에 등장하는가 보면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 전에 참 요건 하나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보시다시피 제가 종종 쓰는 슬라이드이긴 합니다만 제 가운데 계란이 있어요. 달걀이. 근데 피카소의 그림 잘 아시잖아요. 달걀을 저렇게 그려요. 또 달리의 그림이 나오듯이 계란을 저렇게 그리고 대상은 하나인데 어떤 놈은 사각형으로 어떤 놈은 이렇게 계란으로 결국 이 세상과 사회 혹은 더 나가서 경전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우리 각자의 해석에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함석헌 선생님께서도 한번 강조했던 바고요. 다음 슬라이드부터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함석헌 선생님의 생명과 평화를 얘기할 때 그럼 생명이란 게 뭐지? 라는 질문을 일단은 던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 함 선생님의 그 CR의 의미를 더 새길 수 있지 않을까. 또 평화가 뭐야? 왜 평화로워야 돼?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고 막연히 생명, 평화 얘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우리가 또 갇힌 것일 수도 있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폴 틸리의 이 ground of being, 생명, 하나님, 이 표현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어쨌든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적에 과연 빛인가 어둠인가? 그리고 이 생명의 모습이 질서일까 혼돈과 혼란일까? 라는 지점부터 출발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부터 갑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생명이란 단어를 그래도 가장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좋아하는 표현으로는 폴 틸리의 ground of being itself. 즉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것, 그래 근원이 되는 것.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우리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 영성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개인의 어떤 존재의 근원이 되겠죠. 그리고
뭐 제가 뭐 다 이거 해석은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다면 그게 뭐 종교에 따라 혹은 문화권에 따라 혹은 시대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질 수는 있지만 우리가 존재하는 한,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이 존재의 근원이 저는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 창세기에서 한번 생명이 어떻게 등장하나 한번 볼까요? 누구나 잘 아는 표현입니다. 영어면 또 머리가 좀 아플 수 있으시니까 다음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 넘겨도 됩니다. 이 처음 보면 첫날은 어둠으로부터 진짜 어떻게 보면 이 형태도 없고 텅 빈 어둠으로부터 이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빛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어둠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 낮과 밤을 가르고 결국 그때 시간이 탄생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참 보기 좋았다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빛의 근원은 그러한 형태도 없고 텅 빈 어둠에서 나오죠. 그때 그 하나님의 스피릿은 그 어둠의 그 표면에 이렇게 다니고 있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낮과 밤이 생기기 전에도. 근데 우리는 이 고정관념 혹은 늘 내려오는 어떤 그런 인식 속에서 하나님은 빛이야 라고만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은 그 어둠과 빛 모두를 관장하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굳이 이 말씀 드리는 건 우리가 어떤 생명, 어떤 이런 것을 그냥 빛으로만 바라볼 때 그리고 어둠을 무조건 생명이 아닌 부정적인 악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이분법적 사고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창세기의 그 상징, 그건 당연히 상징이죠. 상징이 담고 있는 함의는 굉장히 많은 것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보면은 형태가 없이 텅 빈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텅 비었으면 형태가 없다는 말을 쓸 필요도 없거든요. 그런데 굳이 형태가 없이 텅 빈 그 깊은 어둠이라고 표현하는 건 사실은 그것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빈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존재를 만들어내는 형태나 실체는 없죠. 그러나 만들어내는 근원적인 힘이 거기에 존재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한 어떤 그냥 아무것도 없었다면 그냥 비었다라고만 얘기를 하지 형태도 없이 텅 빈이란 말을 쓸 필요가 없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그러한 어둠에서부터 점차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기 좋은 정말 즐거운 거죠. 이거 너무 보기 좋네. 즐거운 세상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보기 좋은 질서 잡힌 낮과 밤이 있고 뭐 식물이 나오고 동물이 나오고 사람을 만들고 씨알이 등장한 게 이제 6일째죠. 그렇게 봤을 적에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질서와 이 무질서의 관계를 우리는 사실 보기 좋다는 표현이 등장한 건 질서가 있을 때 보기 좋았습니다. 저는 그게 평화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질서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낮과 밤이 있듯이 서로의 관계성 속에서 아름답게 조화될 때 그것이 저는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고 그것이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즉 관계의 상생의 관계 그것이 평화가 아니고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고 무질서가 질서에서 보면 무질서와 혼돈이죠. 그러나 그것 역시 생명이라는 것이고 그 무질서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자유도가 극대화된 겁니다. 자유로운 세상이. 이것은 뭐 좀 연상하기 어렵다면 저는 이제 과학자다 보니까는 종종 물리학, 화학을 좀 인용합니다. 다만 연력학 제2법칙에 보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이 말 나오면 막 벌써 졸기 시작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비유를 들면 이래요. 여기 물병에 잉크를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잉크가 가만히 모이나요? 쫙 퍼지죠. 왜 그럴까요? 또 여기 뜨거운 물을 그릇 하나 여기 놨어요. 뜨거운 물그릇이 평생 가나요?
다 식어요. 근데 거꾸로 물그릇 하나 나는데 갑자기 여기 쭉 에너지가 모여서 뜨거워지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어요. 또 물속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린 게 다시 퍼졌다가 다시 쫙 모여서 잉크, 물 이렇게 되는 적 보셨어요?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 잉크 입자, 색소 입자는 넓은 공간에 들어서 쫙 퍼지는 겁니다. 자유도. 그걸 자유도가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이치, 이것은 자유도를 증가하는 형태로 갑니다. 인간 몸도 마찬가지예요. 이 에너지상으로 보면 태어날 때 이런 질서 잡힌 모습이잖아요. 이런 에너지가 나름대로 형태를 가진 거예요. 형태. 창세기에서는 형태도 없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원히 사나요? 영원히 사는 놈은 없어요. 죽고 다시 자유도로 돌아갑니다. 그 원래 이 자유도, 진정한 자유의 세계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가 창세기의 상징만 잘 들여다봐도 진정한 대자유인이 된다는 것, 그것이 생명에 가까운 것이고 그것의 근간에서 나온 CR은 곧 빛과 함께 질서 잡힌 것이고 그것은 이미 낮, 밤, 동물, 사람 이런 관계성 속에서 펼쳐지는 것이라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아까 이제 잉크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주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본 우주는 이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라는 게 암흑 에너지가 태반이고요. 그게 다시 물질화된 것도 한 30%. 그 중에 점점 가서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우주 전체의 극히 일부라는 건 나와 있죠. 그런 것처럼 비유입니다. 이 형태도 없고 텅 빈 어둠의 심연으로서의 그 깊은 곳으로부터 빛이 있으라고 해서 빛이 생기고 시간이 탄생하고 물을 나눠서 공간이 생기고 그리고 그 안에 각종 존재들이 생기면서 너무 보기 좋다라는 것은 이러한 이 흐름이 전제돼야 된다는 것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는 이제 생명과 평화입니다. 우리 함석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CR들은 서로 주고받고 같이 울고 또 느낄 때 부분의 합보다 위대해지고 부분은 전체 안에, 전체는 부분 안에 존재하게 되어 이제 문제 안 나왔네. 네, 괜찮습니다. 개인의 소리는 전체의 외침이 된다. CR 하나의 외침이 곧 우주의 외침이 된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저는 우리 함 선생님의 이 표현 너무 좋은 표현이고 이 안에 사실 오늘 생명과 평화라는 주제가 다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네. 여기 보면 CR은 서로 주고받고 같이 울고 느낀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서로의 관계성 속에서 상호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서로 주고받고 같이 울고 웃는다는 건 하나됨을 의미하죠. CR에. 그런 면에서 그 다음 부분인 부분은 전체 안에, 전체는 부분 안에 존재한다는, 그래서 한 개인의 목소리가 우주의 목소리, 전체의 목소리 같다는 것은 요즘 용어로 말하면 네. 부분은 전체 안에, 전체는 부분 안에. 네. 개인의 소리가 우주의 소리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예. 네. 조금 서두르셨습니다. 곧 나올 겁니다. 이거 나오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결국 일종의 요즘 용어로 하는 프랙탈 구조를 말합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부분과 전체가 둘이 아니라는 불의의 이야기를 또 말해주죠. 그게 바로 생명성이라는 겁니다. 결국 생명과 관계성, 이것이 생명 평화의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한 것처럼 프랙탈 구조 같은 거 한번. 부분이 전체고 전체가 부분이라는 말. 아마 프랙탈이라는 표현은 그냥 좀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커다란 전체 안에 부분을 보면 전체 모습이 들어있어요. 이게 반복을 통해서
이렇게 형성된다. 이거는 그러면 이건 그냥 기하적인 그림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좀 약한데 사람 머리입니다. 사람 머리가 이제 지금 판에서 안 나오는데 우리의 혈관의 분포, 혈관 그림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대동맥에서 막 갈라지고 모세혈관 가는 이게 철저하게 이런 모습입니다. 프랙탈 구조고 또 허파에 우리가 호흡할 때 이 허파과리라고 그러죠. 기도에서부터 허파 말단까지 가는 이 가지가 막 간 건 전형적인 프랙탈 구조입니다. 뭐 나무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 나무뿐만 그런 거 아니에요. 해안선 모양 혹은 여기 강이 흐르고 지류가 막 흘러가는 이런 모습이 다 프랙탈 구조입니다. 그래서 프랙탈 구조는 최소한 물질계에서 이러한 이 다양한 형태를 이루는 근본 원리가 프랙탈 구조입니다. 그게 바로 전체가 부분이고 부분이 전체인 관계. 이건 생명 현상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그거를 물론 함 선생님이 프랙탈이라는 이론을 전혀 모르셨을 거라고 추정합니다만 이게 나온 게 그래도 최근이니까. 근데 이미 많은 이런 통찰력이 있으신 분들 혹은 경전에는 이런 표현이 다 나와요. 티끌 속에 우주가 있다는 일미짐중 함시방이라고 하는 화엄경 표현에도 그 말이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역도 마찬가지다라는 말이 나와요. 티끌 안에 우주가 있고 또 우주가 티끌이다 이런 말이고 또 일즉다 다지길 하나가 여럿이요 여럿이 하나다. 혹은 성경에도 나와요. 가장 작은 자에게 해준 게 나한테 해준 거다라는 표현. 우린 그냥 그래 힘없고 소외된 사람을 도와줘야지 이 수준이 아니라 그 말도 맞죠.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는 함의는 피조물인 가장 힘없고 볼품없는 그것이 곧 나와 다르지 않다라는 둘이 아닌 이것은 결국 뭘 의미하냐면 이렇게 분리되어 있을 적에는 분리돼서 각각 존재할 때는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 나오지만 둘이 아닌 그리고 자유로움의 근간이 될 때 이러한 무질서와 질서가 함께 존재하는 형태일 때 이러한 표현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뭐 화엄경이냐 성경이냐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여기서 좀 그래서 정리할 필요는 있어요. 우리가 생명을 얘기한다지만 생명과학, 생명윤리, 생명복제 이런 말 막 있잖아요. 그때가 생명입니까? 다 뻥이에요.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복제하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 생명체입니다. 즉 생명 현상을 가지고 있는 물체. 그래서 줄이면 생물도 되고 생체도 되고 다 그럽니다만 저거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복제하고 쟤네들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지 생명과 그런 의미에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생명체는 구분돼야 돼요. 사실 생명에 대한 것들은 다양한 문화권에서 용어가 많습니다. 기료, 진료, 생명이다. 그때 생명. 이것은 또 불성이다, 자성이다. 혹은 틸리처럼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된다, 바탕이 된다. 이렇게 얘기도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생명체들이 어떻게 보면 CR인 거죠. 이 CR들이 다양한 자기만의 모습을 갖고 모인 게 생태계죠. 생태계. 특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CR, 생명체들은 낮생명으로 했대고 장획선생처럼 여러 표현이 있습니다만 이것의 가장 큰 특징은 개체고유성입니다. 지금 인구가 지금 거의 80억인가 이렇다고 그러죠. 그 안에 자기와 똑같은 놈이 있어요? 한 놈도 없어요. 이 지구상의 생명체를 한번 보십시오.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플랭크톤, 미생물 다 걔네 그 숫자 저 셀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낱낱의 생명체와 쉬운 예를 제가 종종 드는 게 똥파리 두 마리를 봅시다. 똥파리 두 마리가 삑 날아가는데 한 놈을 딱 죽이면 다른 놈은 어때요? 까딱 없어요. 개미 무지 많은데 한 놈 죽이면 그 놈이 죽지 다른 놈이 안 죽어요. 모든 생명체는 저마다의 탄생과 죽음을 맞이하고 저마다의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이 낱낱의 씨앗은 그만큼 이 우주를 다 뒤져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소중한 존재라는 개념이 담겨져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을 함 선생님께서 명확히 지적을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평화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들 가진 어떤 고정관념, 뭐 클리셰라고 하는 이런 거를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생태계, 건강한 생태계는 정말 너무나 바람직하죠. 지금 기후위기가 지구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다들 야단법석인데, 그럼 이 아름다운 생태계를 보존하자고 말들 많이 하는데 생태계 안에 들여다보면 폭력이 그러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구장창 있어요. 사자들이 가서 그냥 사슴 잡아먹고 뭐 얼룩말 잡아 뜯어먹고 막.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무엇이 과연 이 평화고 무엇이 폭력이고 무엇이 비폭력인가라는 지점을 명확하지 않은 한 굉장히 막연한 이런 주장이 관념적인 주장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저는 그렇게 크게 생각할 것뿐만 아니라 그냥 자기 하나만 봐도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낮 생명, 씨알 자체도 사실은 관계에 의존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씨알이라고 하는 우리 한 개인의 몸과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 몸은 해부 생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태어나서 밥 잘 먹여주면 어쨌든 무럭무럭 자라고 몸은 어른이 돼요. 어떻게 보면은 그 제대로 먹이를 주는 물질을 주고 시간이 충분히 있으면 몸은 만들어지죠. 그런데 나라고 하는 이 자기의 어떤 정신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죠? 물론 몸에서 담당하는 것은 신경계와 면역계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자기와 신체적 자기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이 면역계도 마찬가지, 신체적 자기도 마찬가지다만 일단 뭐 알겠지게 정신적인 나라고 하는 것부터 보면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건 어떻게 생각이 된 거예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한 거에 의해서 내가 형성된 거잖아요. 학대받는 부모 밑에서 큰 사람도 있고 사랑이 충만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도 있고 그것에 의해서 나라는 자의식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그냥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이러한 그 자극, 그것에 대한 반응, 그리고 기억을 하죠. 그리고 이제 요즘 AI 연구하는 놈들이 찌질한 이유는 가장 중요한 망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서 그렇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 자기 나름의 망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눴어도 1시간 후에 잊어버리는 건 제 얘기를 싹 잊어버리는 분도 계시고 조금 기억하는 분도 계시고 다 달라요. 이런 것들이 살면서 누적이 돼서 내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성이죠. 태어나서부터 끊임없이 관계 속에서 내가 이루어지고 나의 존재 의미가 이루어지고 이 관계성이 중요하다는 점이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80억 인구가 모여도 자기와 똑같은 사람 없는 무심한 다양성의 세계가 펼쳐지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CR의 이 삶과 사랑에 대해서 우리 인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예전에 이제 도법 스님이 그물코 인생, 그물코 사랑 이런 책을 냈어요. 얼마나 찌질한 책 제목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제가 이건 도법 스님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후진 제목 쓰지 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그물코와 그물루는 이런 겁니다. 이 그물에 이 씨줄 날줄이 만나는 점이 그물코, 그 빈 공간, 그것이 형성된 공간이 그물 눈이죠. 뭐 우리가 뭐 물고기 잡을 때도 큰 거 잡으면 작은 거 할 때 그물 눈의 크기가 중요해요. 그럼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 그물 눈의 크기와 모양은 다 달라요. 어떻게 보면 함 선생님께서 강조한 것도 CR의 진화입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 안 하고 맹하니 사는 거에서부터 우리 CR이 진화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시거든요. 한번 이거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그림을 가져왔는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관계 속에서 내가 만들어진다면 그물로 비유했을 때 우리는 그물 코에 있을까요? 주변 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물 눈일까요? 저는 그물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물 코는 시줄 날줄이 하나 딱 이걸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물 눈은 주변 내
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공간이 되죠. 그리고 공간은 이 주변의 관계에 의해서 크고 작고 다 달라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나의 삶이 나를 만든다면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들어주는 건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내 삶 속에 만나는 여러분들이 나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 CR의 연대와 이 확장이라는 CR의 진화라고 하는 이 함석헌 선생의 말씀은 이 나를 이루는 이 그물 눈의 크기를 얼마만큼 확장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내가 확장되면 내 주변의 그물눈도 함께 확장되는 거예요. 또 내가 가만히 있고 싶어도 나와 연대하고 있는 분들이 함께 커질 때, 성장하고 진화할 때 나도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CR 각자가 그물코일까 그물눈일까 본다면 저는 당연히 그물눈이고, 이제는 우리 서로는 그물코 사랑이 아니라 그물눈 사랑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 도법스님 저 책 제목이 얼마나 쪼잔한 제목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함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CR의 진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관계성을 통해서 너와 내가 연대하면서 함께, 어떤 사람의 이 그물눈의 크기는 자기 하나도 못 담아서 자기를 미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가족 정도, 어떤 사람은 우리 민족에까지 담으시는 분들도 있고, 뭐 더 나아가 전 인류를 담고 계시는 분들도 있죠. 그 크기를 어떻게 만들어가는 거는 나 혼자만의 몫이 아니라 우리가 연대하고 힘을 합쳐서 손잡고 함께 갈 때 CR의 진화가 이루어질 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진화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야 돼요. 네. 뭐 이건 다 얘기 안 할 겁니다. 머리 아프니까. 그러나 CR의 진화라고 할 때 우리는 많은 분들이 진화는 뭔가 보다 나은 걸로, 보다 바람직한 형태로 가는 걸 진화라고 생각해요. 다 뻥입니다. 이미 그건 옛날에 이제 생물학자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볼루션이란 말에서 이볼브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나아간다, 뭐 펼쳐진다 이런 의미거든요. 저 자동차 회사 볼보도 이제 여기서 이름이 나온 거예요. 자동차 가니까. 이거는 뭐 이 창발성 이런 건 제가 뭐 다음 기회에 어떤 기회 되면 되도록 하고요. 중요하고 이 진화는 진보와 최선이란 개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 진화는 뭐냐면 주어진 조건 하에서 주변과의 관계성 속에서 가장 적합한 형태로 안정되는 것이 이 진화예요. 생물은 끊임없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옳은 얘기가 아니라, 이래야만 돼가 아니라 주어진 현장에서 맞는 얘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곧 진화인 겁니다. 우리는 진화를 마치 바람직한 것으로 되는 거야, 보다 좋아지는 거야, 옳은 것을 향해 가는 거야, 이거 다 관념적인 겁니다. 진화는 지금 여기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의 삶이 가장 충만해질 수 있는, 우리가 가장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이 상태로 가는 것, 주어진 상태에 맞는 이야기. 저희 같은 이런 교수나 뭐 이런 인간들은 좀 옳은 얘기는 종종 합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아무 힘을 발휘 못하죠. 저도 많은 교수단체에 함께하고 그래 왔습니다만, 제가 이제 그 지난 총선 때 어쨌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정치 쪽과 관련되면서 철저하게 반성한 게 그거였어요. 제가 이제 교수단체에 있을 적에는 야, 이렇게 옳은 얘기를 우리가 막 하면서 왜 이걸 못하냐, 정치가들 왜 이러냐 막 이랬는데, 가보니까 아,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부족했는가, 얼마나 멍청이었는가. 결국 물론 모든 좋은 정치가를 의미한다면 그들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은 옳은 얘기를 현장에 맞는 이야기로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느낀 건, 아, 진짜 이 시대에 필요한 건 이런 현장의 정치가들과 지식인 그룹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겠구나, 이걸 좀 많이 느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CR의 진화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관념적인 얘기를 하거나 뭐 옳은 얘기를 하기보다는 당장 현장에서 고통받는 민중, 이 대중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현장에 맞는 이가 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진화라는 말에 지금 물론 많은 이제
진보다 최선이다 이런 개념 많이 이제 떨어져 나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CR에 지나 뭔가 바람직하게 내가 뭔가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하면 각자 있는 위치에서 너와 나의 삶을 위해서 그 현장에 가장 맞는 얘기가 뭔지를 고민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CR의 진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생명을 넘어 이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해서 좀 얘기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화가 뭐야? 물론 뭐 제가 좀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 담겨 있었습니다만 또 비폭력이란 게 뭐야? 그리고 왜 그걸 해야 돼? 뭐 예수님이 혹은 뭐 함 선생님이니까 우리 무조건 맹하니 따라가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주체적인 CR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게 함석권 선생님이시니까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좀 이 사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폭력이란 게 뭐죠? 우리가 비폭력, 평화하려면 일단 폭력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폭력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폭력 그 자체가 뭘까? 물론 이렇게 정말 잔인한 눈뜨고 볼 수 없는 전쟁 상황 이런 건 다 폭력적 상황이죠. 폭력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사실 그렇게 명확히 대답해 주시는 분은 없습니다. 뭐 때리는 거 혹은 뭐 욕하는 거 정신적으로 뭐 하는 거 이건 폭력의 표현형이죠. 폭력이 그렇게 나타나는 걸 우리는 폭력이란 말이죠. 폭력 그 자체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필요해요. 그래야 뭐 우리가 뭐 비폭력을 말할 수 있는 거죠. 폭력이 뭔지를 알아야 비폭력을 말하지 뭐 폭력의 어떤 표현형만 얘기해서는 안 되죠. 다음. 그렇다면 사실 이러한 가장 폭력적인 상황의 연출은 종교전쟁일 때잖아요. 지금도 뭐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 어린아이들 혹은 뭐 그냥 이런 새우리에 가둬놓고 불 붙여 죽이고 이런 잔인한 역할을 하는 게 사실 종교의 이름으로 펼쳐지는 거거든요. 다음 슬라이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비폭력을 말한다는 것은 곧 폭력을 말해야 되는 거고 무엇이 폭력인가라는 점에서 또한 종교는 도대체 무엇이고 종교에서 말하는 신은 무엇이고 또 진리란 게 뭐야? 이러한 폭력적 상에서 너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죠. 던지지 않고는 우리는 주체적 CR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함석권 선생님의 하나님의 발길에 채워서에도 보면 종교가 나 위에 있지 내가 종교 위에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러한 선언이 나올 수뿐이 없는 거죠. 저는 물론 뭐 이렇게 말하면 기존 뭐 기독교에서는 야 네가 하나님이라고 말한다고 어떻게 보면 약간 너스티시즘 영지주의적 관점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탁 말을 할 수 있는 이 자세와 용기와 그 바닥에 깔려 있는 생각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같은 질문을 보네퍼가 던졌었죠. 이 나치가 정말 유태인들을 학살할 적에 도대체 신이 있는가? 신이 누구이냐? 도대체 신앙이란 뭐야? 이러면서 그때 수많은 독일 교회가 나치 옳아요, 좋아요 막 이럴 때 그것은 칩 그레이스, 천박한 은총이다라고 표현했어. 이 보네퍼는. 그러나 그 당시 보네퍼가 던졌던 질문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언제 어디서건 던져야 되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보네퍼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서 제가 그냥 따왔습니다. 어리석음은 악보다 더 위험한 선의 적이다. 어리석음이에요. 제가 뭐 다 이거 할 건 없겠습니다만 악은 우리가 저는 악이냐 그래서 뭔가 대응할 수 있어요. 근데 어리석은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걸.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어린석은 사람들은 야 그게 아니야라고 말하면 자기가 막 얘기하다가 말이 막히면 그냥 슬쩍 그거 별거 아니야 이러고 또 말을 돌려버리게 하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CR의 진화나 혹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어떤 연대 이런 말에 나올 때 반드시 들어가는 깨어있음에 상응하는 보네퍼가 자기 목숨을 걸고 정말 신인 무엇인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
당연히 그 나치의 거대 악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온 결론 중에 하나에서 어리석음이라는 게 매우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이게 필연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다음.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처럼 악당, 이 한 말을 줄여서 생각했습니다만 정말 악당에 의해서 피를 흘리는 사람에게 그래 나는 뭐 인간을 사랑해서 반창고만 붙여주면 되는 걸까요? 이 질문을 던지고 본인은 결국 나치에 항거하는 것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갇혀서 해방을 보기 전에 죽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게 바로 저는 비폭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비폭력도 폭력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듯이 비폭력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폭력을 단순히 총칼 안 드는 게 비폭력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단순한 생각이죠. 그런 면에서 이 보네포의 질문과 어떤 행동은 진짜 이 비폭력이 뭐지? 비폭력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폭력을 말하기 위해선 폭력이 무엇인지를 말해야 되는데 제가 관심을 갖고 두루두루 살펴봤지만 그나마 이 한나 아렌트가 폭력에 대해서 쓴 것과 최근에 지제기 이 폭력에 대해서 쓴 것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지적은 여기 나온 것처럼 어떤 폭력의 종류나 어떤 분류나 이런 게 이제 주요가 돼 있고 오히려 한나 아렌트가 그나마 이 폭력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이제 근접해 있는데요. 그리고 한나 아렌트는 당연히 이런 잘못된 폭력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어떤 폭력 이 자체 그걸 외형은 폭력이지만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만 이런 의미에서 비폭력을 얘기할 때 폭력이 무엇인가라는 어떤 자기만의 관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건 제 정의입니다. 이건 뭐 정답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 생명성이라는 것, CR들이 담고 있는 그러한 어떤 지점에서 봤을 때 폭력은 관계의 단절과 왜곡을 가져오는 건 다 폭력이에요. 그게 어떤 형태이건 간에. 그래서 뭐 제가 종종 드는 예는 부모님이 잘못한 아이 회초리 든다고 그게 폭력이냐. 맞는 아이도 자기가 잘못해서 맞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건 폭력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가벼운 한 대라도 본인이 뭐 딴 일로 열받아서 씩씩대고 들어오다가 애가 있으면 비켜 띡 한 대 때리고 가면은 그건 폭력이죠, 아주. 이미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지고 화풀이 대상화되는 거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이건 폭력이에요. 그렇다면 비폭력은 뭘까요? 관계의 회복입니다. 복이 좋았다고 하나님이 말한 복이 좋은 이 모습을 복원하기 위한 관계의 회복을 위한 노력이 비폭력이죠. 비폭력이란 것은 그런 의미에서 정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지금까지 한 얘기를 간략히 정리하면 관계의 단절이 곧 폭력이다. 그리고 어리석음이 폭력이다. 어리석기 때문에 아름다운 복이 좋은 이 질서를 깨트리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바탕을 둔 왜곡된 믿음, 어리석음에 둔 믿음이 폭력이죠.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비폭력이라면 관계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것을 회복하기 위한 실천과 행동, 이것이 진화인 겁니다. 그것이 곧 CR의 진화이자 CR의 비폭력 평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함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준 어떤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그러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보통 폭력을 강자만이 사용하는 거라고 종종 착각을 하는데 관계의 단절과 왜곡이 곧 폭력이라면 약자들도 체념이나 무관심으로 그러한 그 폭력적 상황에서 침묵하는 경우가 많으나 그것 역시 폭력의 동참이라는 점입니다. 왜 왜곡되고 잘못된 이 관계성에 대해서 침묵한다는 건 그것을 방치하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제가 뭐 늘 드는 예로 전 소년원에 한 15년 자원봉사를 나갔었습니다만
소년원에서 가장 많이 듣는 하소연이 뭘 것 같아요? 아이들로부터 듣는. 한번 말씀해 보시죠. 한 뭐 무수히 몇 년, 한 15년 이상 들으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가장 많이 듣는 게 억울해요입니다. 억울해요. 그 왜냐면은 뭐 폭행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범죄 다 있습니다만 폭행이 제일 많은데, 아 선생님 저는 뭐 때리지도 않았거든요. 제가 때렸어요 주로. 전 때리지도 않고 서 있는데 그냥 너무 억울해요. 전 여기 온 게. 근데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1대1로 어떤 놈이 막 때리면 맞는 애는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손 하나 안 대지만 옆에서 쫙 늘어서 있으면 맞는 애가 도망갈 수 있나요? 못 도망가요. 그냥 죽도록 얻어 터지거나 죽거나 이러게 됩니다. 즉 때리지 않았어도 옆에 서 있는 것만 해도 폭력에 가담이 된 거는 사법 처리가 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사회에서 뭐 산업재해로 혹은 뭐 쌍용차 뭐 많잖아요. 예전에 그런 거 할 때 아이고 뭐 어쩔 수 없지 뭐, 혹은 아이고 뭐 내일 아닌데 뭐, 그러면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냥 살아간다는 것은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가담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 5.18을 포함해서 무수히 많은 전쟁 폭력적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내일 아닌데 뭐 난 편한데 뭐 가자지고 저렇게 막 저러고 있어. 그래 쟤네들 뭔가 문제가 있어. 저는 늘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뭐 그랬을 적에 결국은 그것이 침묵이 혹은 무관심이 폭력이라면 결국 우리는 참여할 수뿐이 없는 겁니다. 참여가 곧 비폭력이죠. 관계 회복을 위해서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 이게 저는 비폭력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많죠. 종교인들 뭐 이태원 참사 때 이 천주교 신부님들이 나오셨고, 뭐 이건 이미 잘 아실 거예요. 월남전에 전쟁을, 그 참혹한 전쟁을 그만두라고 특광통 스님이 소신공양하는 모습이고, 뭐 다음 사진도 다 있죠. 새까맣게 될 때까지 자세 변하지 않고, 또 여기는 4대강 때 문수 스님이 4대강 생명 파괴를 하지 마라 이러면서 서민과 가난한 소외된 사람이 살아 이러면서 소신공양할 때 남긴 유서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전형적인 적극적인 삶의 자세고, 이것이 또한 비폭력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이럴 때 이 함수권 선생님의 또 한 말씀이 있죠. 비폭력은 너와 나의 대립을 초월한 것입니다. 차별상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은 매우 현실적으로 소중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 우리 사회는 차이가 차별로 되잖아요. 여기 보다시피 휴먼주, 인간동물원은 한 100년 전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양인들이 있고 아프리카 원주민을 데려다 놓고 동물원 보듯이 이렇게 둘러보던 거 뭐 많죠. 뭐 호주에서는 1960년대에도 뭐 이 사진 자료에 있는 것처럼 호주 원주민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면 뭐 저도 초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인데, 이런 것들은 단지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넘어서는 것이 진정한 비폭력이라고 하는 함석헌 선생님의 말씀은 우리 일상에서 늘, 뭐 이거는 아주 극단적인 사례입니다만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우리 사회에 늘 존재하는 뭐 노예제, 인종차별 문제, 여기 타임즈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이러한 상황이 있었던 이 모습이 1968년도 사진입니다만 타임즈가 2015년도에 똑같은 사진을 게재하면서 과연 미국 사회에서 인종의 문제가 극복되었는가라는 점을 문제 제기했던 거고, 성차별도 마찬가지죠. 젠더 문제. 여성이 정치권을 가진 게 언제입니까? 스위스만 해도 1971년도에 비로소 여성이 자기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입니다만. 부탄, 행복한 나라라고 하는 부탄도 2008년도에 가서 처음으로 여성이 투표에 참가할 수 있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2015년 돼서야 여성이 인간으로 인정이 되었던 겁니다. 자기의 삶에 영향을 주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이렇게 점차 우리는 차별을 극복해 나왔습니다. 지금은 동물학대까지 확대되고 있죠. 동물권. 이제 인간 중심의 사회에서 이 세상의 모든 생명, 무생명과의 관계성까지
이런 차이를 그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흐름이 있는 거죠. 다음. 이거는 그냥 설명 안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러한 폭력은 우리가 나라고 하는 생명체가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여러 장기, 물질, 또 집단이나 사회 생태계까지 있을 때 각 층위에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폭력은 단순히 사회적인 층위에도 있지만 개인적 층위에서도 자해라든지 이런 폭력도 있고 혹은 생태계 파괴라는 생태계 층위에서의 폭력도 있고 또 우리를 이루고 있는 유전자 수준에서의 폭력도 있습니다. 유전자 조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가 이건 내용은 설명하기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두고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존재는 관계의 중층 구조 속에 있는데 그 층위마다 폭력이 개재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런 면에서 이러한 잘못된 폭력을 바로잡기 위한 행위, 바로잡는 거, 이러한 그 분노와 행동은 정당하다는 겁니다. 종교인들 중에는 종종 옳은 말만 듣기 좋은 얘기만 해야지 이렇게 남 비난하는 얘기하면 안 돼. 이건 굉장히 관념적인 겁니다. 스판 에셀 얘기만 분노하라 이런 분도 있지만 심지어 불교에는 열받는 부처까지 있어요. 분노하는 부처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평화와 자유롭고 어쩌고저쩌고 이러지만 이 티벳이나 그쪽 계열에 보면 분노하는 부처가 있어요. 앵그리 붓다가. 이거는 세상에 그러한 이 관계를 왜곡시키는 놈들,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부처죠. 다음. 그래서 전 여기 이런 종교적 체험을 통한 어떤 우리의 이런 가장 포인트는 성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씨알. 그래서 그리고 만다라처럼 이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폭력이라는 게 하나의 가치로서 존재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것은 어떤 전략적인 수단으로서의 비폭력이 전개돼야 되고 실제 현장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 못하는 비폭력은 잘못된 거라는 맥락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생명이라는 어떤 이 진리 체험 안에서 이 나의 변화는 나만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나를 뛰어넘어서 이웃과 사회와의 자연스러운 중층적인 구조에서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러한 주체적 씨알의 하나됨, 그리고 주체적 참여라는 그 비폭력의 평화운동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를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기 좋았다는 형태로 만들기 위한 그러한 능동적인 행동과 그것에 대한 분노는 결코 잘못된 게 아니라 비폭력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거. 물론 계속 말씀드리면 자기의 상황에 따라 비폭력의 형태도 다양하다고 그랬어요. 철저하게 간디와 같은 형태로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형태도 갈 수 있는 거고 경우에 따라는 보네폴처럼 본인이 뛰어서 히틀러를 암살하고자 하는 시도도 하고 이런 것도 있어. 이게 다 비폭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비폭력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네, 다음. 네, 그래서 이제 여기는 함석권 선생님의 말씀을 가져왔습니다만 생명 그 자체가 힘이라는 그래서 민중은 마치 물 같은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대강 다 아실 말씀이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 민중은 제도나 이데올로기보다 강하다는 것, 그리고 씨알은 부활한다는 것. 이 부활의 의미는 끊임없이 생명성을 가지고 우리 시대를 바꾸는 주체로서 다시 진화하는 겁니다. 예, 다음. 이러한 어떤 삶의 자세를 구현하신 분들은 많죠. 이거는 주체적 참여라는 면에서 제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인도에 암베드카르 법무장관이 있었죠. 이 사람은 본인이 불가촉 천민 출신이에요. 그리고 불가촉 천민인데 영국에 유학을 해서 변호사가 되고 간디와 비슷한 시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간디하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죠. 간디는
카스트 제도를 인정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이상화돼서 전 간디가 이야기되지만 그 당시 기록을 잘 들여다보면 인도 사회의 차별을 굉장히 인정하고 오직 대외적인 형태로 가는데 이 사람은 제가 근데 굳이 이분을 데려놓은 건 여기 나오는 말이 인물이 좀 좋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을 뭐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이 표현을 이미 그 영국 제국이죠, 그 당시. 대영 제국과 인도 내의 그 카스트라고 하는 철저한 차별 구조에 대해서 이 사람 법무부 장관이 됐는데도요, 이 국회의원들이 쟤는 누가 저 천민이야. 그래서 물을 따로 마시게 합니다. 법무부 장관인데도.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대중운동을 하게 되죠. 결국 이렇게 그냥 비폭력적인 어떤 형태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정치운동도 하고 막 대중운동도 하게 됩니다. 다양한 형태가 있다는 거. 폭력의 모습이 다양하듯이 비폭력도 다양한 형태로 전개된다. 네, 다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우리가 폭력, 비폭력이라고 할 때 정치인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층위의 폭력이 존재한다는 건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건 시대적 폭력이에요. 그 시대적 폭력은 지금 신자유주의로 상징됩니다만 구체적인 형태로는 인류세가 있죠. 인류세는 이미 이거는 그냥 학자들이 만든 개념적인 얘기가 아니라 국제지질학계에서 이제 인정이 되는 공식적인 지구 지질을 바꿔버리는 시기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그러나 이 인류세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대량 소비, 그래서 이런 기술과 지구에 대한 폭력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생태계 위기와 또 결국은 우리 스스로의 생명까지도 옥죄는, 여기도 나옵니다만 인류세냐 자본세냐라는 말이 나온 것처럼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인류세는 결국 자본세, 자본 때문에 자본주의의 모습, 신자유주의에 의해서 이 지구의 지질이 단 200년 만에 바뀌게 된 거죠. 인류세의 시작은 아까 말한 국제기구에서 1950년대부터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50, 70년 전에 이미 인류세가 시작된 거죠. 다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비폭력을 위한 사회 혹은 정치 이런 참여라는 문제, 이것은 계속 말하지만 침묵이나 무관심한 것은 나 정치가 그 탐욕스러운 놈들이 매일 권력이나 따지고 나 신경 안 써. 이거 폭력적인 생각입니다. 그래, 그러냐? 그럼 우리가 뭔가 바로 해야 되잖아. 뭔가 이 정치를 바로 해서 우리 삶을 좀 제대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아? 이런 사고방식, 그게 저는 비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무관심, 체념, 그러면서 나는 깨끗한 척, 저런 정치 이런 애들, 걔네들 뭐 볼 거 있어. 그래, 나는 깨끗해. 그거는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세와 신자유주의에서는 이 양극화 시대, 계층 갈등, 혹은 지구상 부의 편제, 저쪽에서는 먹을 게 없어 굶어 죽는데 이쪽에서는 끊임없이 소비하는 거, 혹은 남북 분단,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갈등하고 이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고 피를 흘리고 우리가 착취당해야 되는가? 산업재해, 고독사, 동물학대 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아우를 때 CR의 비폭력이 등장하는 거죠. 이때 함석헌 선생님 말한 게 딱 세 가지잖아요. 통일정신, 독립정신, 신앙정신. 통일의 남북 문제 아주 전형적인 이거는 폭력적 상황이죠. 우리가 우리 국민으로서, 우리 민족으로서 평화롭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또 독립정신, 주체성이 있어야 되죠. 사실 지금 남북 분단이 70여 년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뭐 전작권 하나 없고, 심지어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 때는 한국 그 가짜는 애들 우리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할 정도고, 지금 외국 군대가 우리 땅에 벌써 70년 넘게 주둔하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자주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CR 정신이라고 하는 건 독립 정신입니다. 주체적인 CR. 그것은
그 주체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 자체가 비폭력이죠. 그리고 신앙정신, 당연히 그러한 생명성에 대한 확고한 확신, 믿음 속에서 나아가는 거죠. 생명의 근원에 대한 다음 슬라이드. 저는 그래서 여기 한번 이제 1시간 넘었기 때문에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정말 이 형태도 없고 텅 빈 곳에서 빛을 있으라 해서 빛으로 낮과 밤이 형성되고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지고 또 물을 가르고 그래서 이게 정말 보기 좋았다. 이러한 자연의 섭리 속에서 이 자연은 건강한 생태계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다양한 층위에서 폭력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저게 생명의 근원에서는 무질서가 질서인 겁니다. 거기는 그 자유로움, 최대한 자유로움이 대자유가 이 생명체와 다른 생명에서의 진정한 모습이죠. 대자유임. 그런데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는 질서 잡힌 보기 좋은 것이 또한 생명의 표현입니다. 이 이중적인 의미를, 즉 생명과 생명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생명성을 담고 있는 씨알이죠. 합쳐서 말하면. 이것이 담고 있는 관계성을 볼 때 무조건 질서가 좋은 거야. 무조건 아니야. 뭐 자유로운 게 좋은 거야. 이런 지점에서 우리는 양쪽을 들여다볼 수 있는 깨어있음이 필요한 겁니다. 깨어있음.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죠. 예수님의 말씀이 2000년 전에 있었어요. 부처님의 말씀이 2500년 전에 있었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이 지금 왔습니까? 부처님이 말한 세상이 지금 왔어요? 안 왔죠. 그럼 여러분 누구 말이 200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2500년이 지나도 안 이루어졌는데 왜 믿죠? 그런 말을? 그 사기 아니에요? 뭐 보통 공약 뭐 몇 달 전엔 거 안 지킨다고 사기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2000년 동안이나도 안 이루어졌는데 저는 그 점에서 이러한 어떤 함 선생님의 생명과 이 평화에 대한 이 지점, 이거는 생명의 근간한, 생명성의 근간한 아주 적확한 표현인데 그 지점을 생각한다면 결국 이것은 삶의 현장에서는 보기 좋은 질서를 향한 그 과정이고 사실 개인으로서는 진정한 대자유인이 되기 위한 끝없는 과정, 여행, 여정이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를 있게 한 나의 생명성, 이것은 그 무한한 자유를 지닌 그야말로 질서에서 보면 막 혼란이고 혼돈으로 볼 수도 있는 대자유가 진정한 우리의 그 생명 근원인 생명성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내 자신의 삶에서는 대자유인이 되고 또한 대외적으로 삶의 현장에서는 보기 좋은 질서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CR 생명사상과 비폭력은 근원적인 자유, 내 삶이, 내 안이 진정한 자유가 되는 삶, 이것이 삶의 현장에서의 조화, 이것을 저는 아우러서 생명 감성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존재의 바탕은 정말 혼돈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끊임없는 자유로서 그것을 향해 우리는 가지만 동시에 그 다양성의 그 아름다운 질서, 보기 좋았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이 즐거운 하나님의 즐거움은 평화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자유와 그리고 하나님 보기에 정말 보기 좋은 이 평화, 이것이 바로 저는 CR 사상의 그 생명과 비폭력의 핵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울리백이 말한 것처럼 근대의 위험사회로부터 생명 행복사회로 가기 위한 이러한, 저는 그냥 통칭해서 생명 감수성이라고 말합니다만, 이러한 CR의 생명사상과 비폭력이 이런 그 진정한 근원에 대한 자유를 향한 몸짓, 그리고 안내고가 짧은 세상의 연대. 이 조화로운 질서를 위한 끊임없는 참여, 이것이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해서 마무리해보면, 제가 오늘 이야기에 처음이자
마지막에 다 담겨져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그냥 이제 글자가 나오네요. 한문이. 네, 이 함석헌 선생님의 이 말씀은 이건 또 다른 도겐이라고 하는 이 13세기죠. 일본의 선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붓다의 길은 자신을 아는 거고, 그러니까 부처 진리의 길은 자기를 아는 거고, 자신을 안다는 것은 자신을 잊는 거고, 잊는다는 건 나라고 하는 작은 씨알의 나마냐, 관계성이 끊어진 나마냐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자기를 잃어버린다는 건 세상 만물에 의해서 깨어나는 거다. 이 세상의 모든 무존재와 보기 좋은 관계로 다시 태어나는 게 깨달음이다. 뭐 이런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현인들의 깊은 통찰, 오늘은 함석헌 선생님의 씨알의 이 생명과 평화입니다만 그 정신은 이렇게 정말 제가 뭐 과학은 살짝 얘기했습니다만 그 연력학제 이법칙이나 암흑물질이나 이런 걸로 봐도 너무나 그 이어지는 생명성의 자유와 그리고 보기 좋은 하나님만으로 너무나 즐거웠거든요. 야, 너 보기 좋아. 이것이 바로 이 씨알의 평화, 비폭력 사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얘기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눠드린 원고는 추후 곧 보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늘 당일치기를 하는 사람이라서 원고가 좀 부실합니다. 오늘 강의하는 거는 며칠 후에 유튜브에 또 강의한 영상물이 올라가고요. 내년 2월 달까지 함석헌 연구 11로 올해 강의한 것이 모두 다 책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거기서는 좀 더 문자적으로 보완돼 가지고 좀 완벽한 책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기 현장에도 있고 줌으로 들어오신 분도 있는데 현장에 있는 분부터 이렇게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 있는 분은 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은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국개혁포럼 대표 노승규입니다. 사실 제가 대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함석헌 선생님을 갖다가 접했는데 그 당시는 제가 뭐 어떤 우파였는지 모르지만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혹은 왜 저런 생각 가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좀 약간 외면했다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와서는 상당히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회에 꼭 필요한 분이고 또 우리 사회를 맡게 하는 하나의 어떤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제가 존경을 표시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사실 지금의 씨알의 소리 혹은 함석헌 선생님 같은 분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거를 생각하면 좀 어렵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모든 것이 양극화되어 있고요. 모든 것이 다 소위 말하는 지도층에 지배하고 정치인이 지배하고 지식인이 지배하고 남성이 지배하고 지식인이 지배하는 이런 사회에서 약자들, 피지배자 또 여성들 또 지능이 좀 모자란 사람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좀 잘 안 나오고 그 사람 목소리를 갖다 접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런 부분 보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과연 함석헌 선생님의 그 위대했던 그런 작품이 나올 수 있게 생각하면서 좀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질문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씨알 사상을 가진 분이 나와가지고 우리 사회를 갖다 이끌어갈 것인가 이렇게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요. 약자들이 가진 이런 생각을 좀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야만이 앞으로 우리 사회가 더 밝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면요. 현재 우리 사회는 강자들의 어떤 목소리만 나오지 약자의 목소리 안 나오고 또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거고요. 제가 특히 요즘 와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 것은 뭐냐면요. 정치인이지만 정치인들은 국민들 볼 때는 다 쓰레기 봅니다, 이게. 이렇게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디에 갈 것이냐 상당히 저는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이런 거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들으려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은 조금 반가운 소리인데 아직까지도 그 사람이 지배하는 그 사회는 제가 암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과거의 강자는 지금 감옥 가고 처벌받고 종경의 대상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앞으로 이 사회가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현대판 CR의 소리가 나올 수 있는, 함석근 선생님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갖다 만드는 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걸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먼저 질문에 경찰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던져주신 질문은 사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계속 이어져 왔던 질문이죠. 그리고 그 시대에 따라 그것이 좀 심하고 덜 심하였을 리지만 사실은 그래도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과거 노예제도 때는 어떤 인간들은 물건이었거든요. 판매 대상이고 그게 조금 나아지고 또 여성은 그야말로 정치 투표를 할 수 있는 그 인간이 아니었죠. 그러나 또 이제 나아지고 또 지금 이 동물 학대, 동물권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는 것처럼 이 조금씩 사회는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심지어 얼마나 황당했으면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이 독사 새끼들아 막 이러면서 그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그랬겠어요. 얼마나 그랬으면. 그래서 저는 지금 던져주신 질문 늘 우리가 염두에 두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 지점에서 그럼 어떻게 그걸 할 때 정말 함석헌 선생님 같은 분들을 또다시 우리 사회에서 있을 수 있겠는가라는 할 때 그게 오히려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느 한 분의 어떤 이런 형태를 기대하기보다는 그 정신을 이어받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소한 그것에 따라서 노력하는 그 행동과 참여가 당장은 정말 크게 변화하는 것 같지 않아도 벌써 함석헌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또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새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사회는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지만 그래도 그 인간들의 어떤 이 마음 씀씀이는 방금 말한 것처럼 노예제도 이렇게 나아가듯이 좀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그런 의미에선 그런 우리들의 이런 편견이나 이 차이를 차별로 하는 생각은 그나마 점점 개선되는데 오히려 두려운 것은 과학기술인 것 같아요. 과학기술 자체가 아니라 과학기술과 결합한, 야합한 자본주의적 인간의 욕망이 가장 무서운 게 아닐까. 사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인류사라는 것도 사실 과학기술이 이 자본의 그 수단화되고 그래서 그 자본, 잉여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그 도구화됐을 때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죠. 사실 오늘 그런 주제는 안 다룹니다만 그 합성 생물학이라든지 혹은 이런 요즘 얘기되는 인공지능 사랑보다 더 뛰어난 인공지능체 얘기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생명사상과 비폭력의 생각 우리 각자 하나하나가 그야말로 촛불이 돼서 퍼져 나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럴 때 희망은 있다. 오히려 우리 인류나 생태계에 치명적인 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 무심할 수 있는 과학기술이 통제되지 않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좀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행복한 동행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허인회라고 합니다. 네, 성경책 마가복음을 보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역사에서 가보농민전쟁 1894년서부터 평균 10년에 한 번씩 거센 저항과 해방을 위한 몸이 조금씩 역사를 전진해 왔지만 돌아보면 고모양 곡골로 십수번의 봉기가 매번 실패하는 것을 이제 보고 또 그것을 앞장섰던 우리 민중의 영웅들이 의회에서 대의제 민주주의의 대표로 나아가지만 그들은 항상 돌아보면 민중의 대의를 외면하고 수박으로 결국엔 전락을 하는데 말씀이 길어서 죄송한데 어쨌거나 여기에서
마음은 원인데 우리가 개별에 깨어있는 씨알로 살아가는데 함석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와 공감과 공명으로 배제를 극복하고 외면을 극복하고 무관심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매번 실패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대화와 노력으로 가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 공동의 물질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주체적 전략이 필요하지 않은가. 대표적으로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대부분이 제국주의적인 수탈을 경제적 기반으로는 하고 있지만 사회 구성에서는 직장과 생활지역에서의 경제조직들이 굉장히 탄탄하게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들의 복지 수준이나 개인 소득 수준이나 매우 뛰어나고 매우 잘 해먹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유럽에 비교해 볼 때 유럽의 예를 들어서 스웨덴 같은 경우가 노동조합 조직률이 70%가 넘는데 우리나라는 불과 11%, 아프리카 미개국 수준이고 유럽 평균의 협동조합 가입률이 40% 이상인데 한국은 농협 포함해서 3.7%입니다. 가혹한 생활조직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CR사상연구원 함석헌 운동을 하는 분들이 대화를 통해서 생활경제 조직 안에서 CR들의 대화를 만들어내고 조직하고 기금을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지속가능한 CR들의 운동이 필요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운동은 지금 우리 한국 시민사회에서 거의 보이지 않고 있어서 그런 모델들, 함석헌 선생님도 천안에서 생명농원 하다가 결국 실패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전망과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다 답을 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냥 말씀해 주신 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린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몸이 참 약하잖아요. 그 성경의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 어찌할 수 없구나, 참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시죠. 몸은 약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란 놈은 정말 찌질하죠.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 잘 맞춰주고 땡기면 또 쉽게 땡겨오는 놈이에요. 저는 이렇게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느냐의 문제에서 우리가 풀이 방법이 있다고 보고요. 한편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구미의 어떤 복지 국가나 이런 형태에서 봐서도 그게 안 되는 의미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 다 공감하면서도 일단 두 가지가 저는 아주 필요하다. 첫째, 대의민주가 얼마나 잘못된 거냐는 것을 아주 공감하면서 우리가 국회의원 뽑아줘봤자 걔네들이 우리 말 신경 써요? 아니에요. 제가 여의도 들어가 봤더니 시민사회가 아무리 떠들어도 자기에게 뭔가 코드가 맞다. 내가 정당 내에서 말하기 좋다. 그럼 걔네들한테 막 데려와서 떠들지만 그 외에는 신경도 안 써요. 네, 시민들이 굉장히 순진한 거예요. 우리가 막 떠들면 저 국회의원들 들어줄 거야. 안 들어줍니다. 듣지도 않아요. 여의도 가보면. 걔네들만의 문법이 있어요. 중요한 건 그래서 이러한 시민들이 지금은 이제 기술도 많이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도 많이 의사를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줌으로 되는 것처럼 이 직접민주주의 형태를 가미하지 않은 한 이 대의민주주의가 마치 민주주의의 꽃신양 말하는 이런 놈들 때려 죽여야 돼요. 우리가 정치적 주체로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일전에 시민의회라는 것도 저희가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하루 안에 확 바뀔 수는 없으니까 지금의 제도 안에 시민들이 자신의 뜻을 직접적으로 표시하고 반영될 수 있는 체제를 끊임없이 요구해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시민의회고 시민의회도 지역별의 어떤 다양한 구성과 이런 논의는 앞으로 필요합니다만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정치적 주체로 서야 된다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편 이런 세대 간의 문제, 계층 문제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게 왜 그러면 바람직한 사회로 변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돼 있을까? 저는 그게 바로 분단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민생의 문제를 얘기한다면 그 전에
정말 문 목사님처럼 과감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남북 문제를 뚫고 풀어내야 그것의 근간에서 그 다음 예가 펼쳐지지. 이 분단 상황에서는 강대국의 입장에 따라서 지금 현 정권 보세요. 그냥 자기 정권의 그런 이해관계에서 그냥 한쪽에 확 붙어버려가지고 이런 그 전쟁 위기가 발생하고 우리가 뭔가를 추진하려고 그래도 그냥 차단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저는 우리 사회에 많은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국민소득과 국민들의 어떤 시민의식에 봐서는 훨씬 좋은 그래도 살기 좋은 사회상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이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사람들의 삶이 더 피폐해지는 것의 가장 바닥에는 분단 상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우리 경제 하나도 전쪽에 한마디 하면 가서 뭐 다 저쪽 공장 지어줘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저는 그런 면에서 당연히 이 어떤 중장기 뭐 이렇게 단계로 접근할 필요는 있지만 인식에 있어서는 반드시 남북 분단 문제가 해결돼야만 사실은 다른 것들도 제대로 잘 풀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가지고 있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뭐 CR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다양한 지금 말씀해 계신 그런 재단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남북 문제에 좀 더 힘을 더 모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네. 예, 홍익대학교 임지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이제 함석헌 선생님의 이 CR 사상을 오늘날 신자유주의 그리고 인류세 문제를 극복하는 데에 어떻게 더 접목시키고 고민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주제의식에서 참 많은 영감을 좀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CR의 진화라고 하는 이 개념 표현이 아주 좀 와닿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진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어떤 목적론이라든가 섭리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좀 배치될 수 있는 표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그것과 연관해서 물론 이제 원고가 새롭게 작성된다고 말씀은 해주셨지만 이 부분 조금 더 보완 설명해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그 마지막 페이지 밑에서 끝나기 두 번째쯤 보시면 선생님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함석헌 선생에는 동의를 하지만 이제 전형적인 기독교라든가 어떤 신의 섭리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좀 미진함이 남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지적해 주셨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CR의 진화라고 하는 것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좀 해석해서 오늘날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성 내지는 종교란 뭔가라고 하는 것을 보다 좀 새롭게 정의를 좀 하고 그런 새로운 종교관으로 함석헌의 사상을 좀 더 파격적으로 해석을 좀 해내야 그 말이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아마 앞으로 보완될 지점에 좀 담길 예정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우리 국내 현실에 보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차별화가 되고 배타적으로 되고 그리고 그러한 어떤 프레임 안에 안 들어있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자신들의 정치성을 강화하고 잘 보여주는 거라고 하는 착각들이 많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저는 우리 함석헌 선생님의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제 나중에 책을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하나 예를 들어서 선거는 제가 이제 요즘 이제 선거철이니까 주로 쓰는 게 이제 선거는 그냥 차악을 선택하는 거다. 물론 그 말은 그래도 그 안에서 좋은 걸 선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긴 한데 이제 우리 사회는 차악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즉 차악만 선택하면 우리는 계속 조금 나쁘지만 계속 나빠지는 거거든요. 이제는 보다 좋은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내야 되고 악이 그게 뭐 우선적인 악이건 차악이건 악은 멀리하고 정말 바람직한 우리 사회가 뭔가 이 생명사상과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건가 차악을 선택할 게 아니라 최선이라고 말한다면 최선을 우리가 만들어내자라는 식으로 전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 함석헌 선생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더욱 확장시키고 펼쳐야 될 우리들의 역할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몇 가지 사례를
안 그래도 생각하는 게 있어. 그거는 정리하자니까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그냥 짧게 보내고 나중에 하겠습니다라고 써놨습니다만 한 예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말하면은 재미없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보다 좋은 사회를 만들고자, 그게 원래 우리 함 선생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다 좋은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차악을 선택하는 수동적 입장이 돼서는 안 됩니다. 네. 일단 한 사례로만. 네, 줌에 있는 분들도 질문이 있으면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이번 지나고 나서 이번 한 번 지나고 나서 다음에는 줌에 있는 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저는 김명신이라고 합니다. 우희종 선생님의 강의를 사실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그런 분위기하고는 많이 다르신, 훨씬 제가,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에서 매우 약간 다른 면모를 본 것 같았어요. 저는 요즘에 제일 우리 그 젊은이들의 표현대로 핫한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정치적인 주체로 우리가 바로 서야 된다, 이런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어떤 지식인 중에 한 분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냥 보통 생각했던 모습과 오늘 강연하시는 모습이 상당히 좀 달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참 오늘 강의가 저는 참 좋았고, 생명 감수성이라는 그 단어를 말씀해 주셔서 제가 또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제가 이제 80년도에 제 모교에서 그 스카 활동을 했습니다. 기독학생회. 그때 함석헌 선생님을 초청을 해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매우 지루했고, 사실은 너무 훌륭하시고 유명하신 분인데 제가 그 당시에 1학년 때였는데 이게 너무 지루하고 이게 참 힘들었습니다, 이해하기가.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거를 대하기가, 함석헌이라는 분의 그 사상 철학을 대하기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약간은 지식인들의 어떤 그런 사변의 영역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는가, 담론으로. 그래서 이것이 좀 현실화되고 보통의 시민들이 저분의 훌륭한 정신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평상시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발표를 들으면서 그 CR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께서는 상당히 자기의 하나의 그런 어떤 실천의 주제를 갖고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의 강연과 더불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천의 영역에 들어간다면, 우리 교수님이 그동안에 이 대의민주주의는 이미 끝났다는 말씀도 많이 하셨고, 시민의회, 시민권력 이야기하시고, 최근에 리셋 코리아에서 공동대표도 하시면서 매우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대표적인 그런 지식인 중에 한 분으로서 지금의 정치 지형도에서 CR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진정한 CR이 우리가 된다고 되고자 한다는 그런 우리의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봤을 때에 우리가 어떤 점을 좀 더 치중해야 된다라고 그동안의 그 활동, 그 실행의 영역에서 생각하고 계셨는지, 생각은 이러했지만 이론적으로는 현실에서 이러한 점들이 매우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관성이 나를 얽매이고 있다. 이건 상당히 내가 평생의 주제로 이렇게 갖고 나가야 된다라고 여기셨거나,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 교수님이 여러 나라를 이렇게 다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특별히 이와 같은 민주주의의 어떤 진정한 성숙한 어떤 상태로 도달하고, 우리 시민들이 진정하게 원하는 그런 상태로 도달하고자 했을 때,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실향민 2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저는 가족사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와 같은 남북 분단의 문제, 그리고 지금의 시민이 주체로 서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실행해 나갈 때에 어떤 점들 우리가 좀 더 개인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개인의 이런 좀 많이 이렇게 지금 고뇌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와 관련해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별로. 하여튼 좋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지점 역시 어느 정답이 다 있으면 우리가 했을 텐데 아직 못하고 있는 거는 아주 어려운 지점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우리 정치 지형에서 우리 모두가 너무 양당제에 길들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우리 사회를 좀 이렇게 분열이나 어떤 갈등의 모습으로 몰아가는 게 아닌가. 어쩔 수가 없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뭐 어쨌든 지금 말하는 국힘당과 뭐 민주당. 그래서 늘 보다시피 양당만 있다 보니까 저쪽 당만 막 비난만 하면 에이 그래 저쪽 찍을 수 없지 이쪽으로 차악으로 이쪽 표가 계속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부지리라고 좀 표현하는데 어부지리로 권력을 얻다 보니까 정말 저 당도 잘하지만 우리 당은 더 잘하기 때문에 우리 당에 표를 주세요. 이래가지고 사회가 발전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어떤 서로 비난과 갈등 속에서 분열을 시켰을 때 오히려 그 표를 얻어서 권력을 잡는 이런 문화와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재화한 우리 시민들이 이 정치 발전에 좀 가장 장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가 지지하는 정당을 지지 안 하면 쟨 나쁜 놈이야 막 이러고 사실 다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양당의 그냥 분열 갈등 구조로 몰아가는 이 시민들의 의식 극복이 가장 제가 느끼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것만 좀 더 그래 난 지금 저 당 지지하지만 더 좋은 얘기를 하는 당이면 나 그 당도 지지할 수 있고 뭐 이런 여유가 있어야 되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담을 수 있는 이제 정당, 양당이 아닌 당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당이 클 수 있는 여건이 너무 없어요. 그냥 양당 안에서 신생당이 뭐 저긴 뭐 별로 뭐 이 뭐랄까 우리 셀럽이나 엘리트라고 부르는데 별로 뭐 멋진 사람도 없는 당이네 이러면서 사실 그런 면에서 이런 엘리트 정당이나 셀럽 정당이 대선 안 되고 오히려 서민 정당일수록 우리는 지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유명한 사람, 뭐 엘리트 이런 쪽에 표를 주고 거대 양당 이게 저는 우리 정치 문화를 발전시키기 참 어려운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런 과정을 보면서 저한테 아까 질문해 준 것처럼 나를 가장 뭐 옥죄거나 내가 좀 뭔가 풀어야 될 거 이런 건 별로 없어요. 어차피 세상에 사람 사는 게 다 이런 거니까. 다 뭐 슬픈 일을 좀 슬프기도 하고 즐겁기도 즐거운 일도 있고 당연히 사람 사는 일이죠. 주어진 조건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할 뿐이라서 특별히 뭐 아까 말한 그런 것도 참 문제고 또 남북 문제를 너무 젊은이들은 이제 어차피 이 풍요로워지니까 그럼 뭐 북한 신경 안 써도 나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큰 틀에서 이 가장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우리 사회의 발전을 억압하는 강대국이 빨대 꽂고 빨아가는 이 상황을 개선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좀 마음에 가장 문제 극복해야 되겠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뭐 지금 그 교육 문제로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우리 민족 서로듣기 운동의 공동대표도 하고 있습니다만 한 20년 이상 남북 이제 민간차의 교류 협력 사업이었는데 지금 뭐 다 차단됐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생각한 건 어쨌든 뭐 정치는 그렇게 간다 해도 우리는 이 젊은이들을 통일에 대한 문제 이거를 좀 평화교육의 형태로 가자 이렇게 해서 교육으로 방향을 전환시켰고요. 그럴 때 또 보니까 가장 장애되는 게 국보법이에요. 껐다 가면 그냥 국보법을 해서 잡아가니까 그래서 지금 국보법 철폐 운동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다 이제 맞물려 있는 거죠. 그러나 결국 가장 바닥에는 남북 분단 상황이 있고 이것을 격파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우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글에 뭐 완성된 글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함 선생님 언급에서 그의 기독교가 제국주의적 한계를 못 벗어나고 비폭력이 반제국주의로부터 나와야 함을 철저히 인식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쓰셨는데 나중에 완성된 글에 제가 네.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네. 함 선생님이 국가주의를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네. 아주 그 국가주의가 잘 제국주의거든요. 간디의 이 자조 활동 같은 것도 사실 영국 그 제국주의에 저항한 거 아닙니까? 뭐 우리도 조마시 선생님 뭐 그렇다고 하셨는데 함 선생님도 그런 맥락에서 이 부분의 인식을 뭐 선수적으로 인식한 거를 못했다는 거는 좀 나중에 완성된 원고에서 네, 한번 잘 논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저는 간디도 굉장히 그러면서 좀 지적받아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예. 그걸 한번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그 질문 안 하신 분 위주로 지휘권을 넘겨드리겠습니다. 전 좀 방향을 달리해가지고요. 지난번 도마복음 연구회 그
신년사를 아주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인간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그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또 동물과 인간에 대한 언급도 하셨더라고요. 그와 관련해가지고 이 포르투갈의 그 주제 사람하고라는 노벨문학상 네네네. 탄 분이 눈먼자들의 있어요. 도시라든지, 네. 그분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인간의 죽음이나 저 마당의 닭, 개가 죽는 거나 다를 게 없다 라고 말을 했는데 네. 거기에 혹시 동감하시는지 만일에 동감한다면 네. 어떤 면에서 네. 그 내용적인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그 질문은 층위를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 존재 중층 구조를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인간의 관점에서 봐서 인간의 층위에서 봐서는 그런 같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지구의 생명계, 생태계 내에서 본다면 단 한 존재의 생명체가 죽음을 맞이하는 거거든요. 사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선가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뭐 뱀이 무슨 토끼라고 그러죠. 토끼를 막 잡아먹을 때 토끼를 살려야 되냐, 아니면 뱀을 살리기 위해서 뱀을 죽여야 되냐, 아니면 뱀은 지가 밥 먹기 위해서 먹는 거니까 놔둬야 되냐 이러면서 뭐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나 사실 같습니다. 그게 층위가 다른 거를 동시에 놨을 적에는 좀 애매한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층위를 달리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인간의 관점에서 볼 거냐? 당연히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표현인 생태계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사람과 이 동물, 더 나아가 식물 혹은 사물하고도 차이는 없는 걸로 볼 수 있죠. 그 부분에서 보면 네. 오히려 인간보다도 네. 동물을 더 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더 상위의 존재로 이렇게 평가를 하신 걸로. 아니요. 윤리적이라는 건 그게 인간적인 표현이고요. 그래서 윤리라기보다는. 그런데 그건 또 다른 층이죠. 뭐냐면은 그러면 지구 생태계의 이 건강한 생태계를 파괴하는 입장에서 보면 누구냐? 그러면 동물보다 인간이 더 찌질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층위와 아까 이제 계란 하나를 봤을 적에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에 다 틀린 거잖아요. 그리고 층위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질문처럼 이 사람과 동물이 죽는다는 관점에서 인간의 관점에서는 인간이 당연히 의미가 있고 생태의 관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고 또 이 지구 생태가 얼마나 유해를 주느냐는 기준에서 보면 당연히 인간이 더 찌질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네. 요즘 그 생태, 문명 생태 관련돼서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인간 중심적 사고보다는 모든 생물이나 무생물이나 똑같은 우선순위가 없고 똑같은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그런 식으로 좀 하는 거하고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렇게 또 새로운 분 질문을 받겠습니다. 저는 우리들의 희망종단에서 참석한 이태원. 우희종이라고 그러죠, 그거. 우리들의 희망의 종단입니다. 아니 그런데 전 정말로 이 함석헌 선생님이 동서양을 이렇게 뭐 넘나들면서 많은 깊이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만 알고 잘 몰라요. 그래서 아주 무식한 질문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저기 노자 47장 뭐 저기 글이 있어서 이게 스님께서 여기 지금 생명, 씨알, 생명으로서의 씨알. 그리고 여기 글에 보면은 씨알은 곧 민이다. 뭐 또 뒷장에 보면은 단순한 민이나 민중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낮 생명으로 개체 고유성 이런 말씀 있으시고 생각하는 씨알이어야 산다. 그런데 이게 이 씨알을 장자가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기가 모이면은 생명이 되고 기가 흩어지면은 뭐 죽음이고 그리고 제물론의 모든 그렇게 이루어진 모든 자연의 모든 것들은 다 동일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과 이 씨알과 연관성이 있나요? 전 정말 무식해서. 네, 그죠. 뭐냐면은
당연히 뭐 장자뿐만 아니라 불교에서도 사람의 몸은 4대가 수지 화풍이 모였다가 인연이 끝나면 흩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주체성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물이 모여서 장자의 기가 모여서 불교에서는 4대가 모여서 내가지만 이 함성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집합체이긴 하지만 여기에 생명성을 느끼고 그것을 주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존재라는 점이 중요한 거죠. 사실 우리 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이 CR이라는 그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읽어주신 부분에 있는 것처럼 그러한 생명성을 담고 있고 사실 그 생명성이라는 게 아까도 말했지만 무한한 무질서의 혼란의 자유가 극대화된 거죠. 거기에는 뭐 인간이다, 뭐 동물이다, 흙이다 이 구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그 안에서도 낫의 주체적 진화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는 그게 이제 생각하는 혹은 진화하는 CR인 거죠. 그게 이제 돌멩이를 놔뒀을 적에 돌멩이가 뭐 몇만 년 가면 뭐 어떻게 변화하겠습니다. 걔가 주체적으로 뭘 변하는가?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여기 함석헌 선생님하고 70년대부터 같이 동행을 했고 전태일 어머니죠. 어머니를 참 함석헌 선생님은 늘 옆에 같이 있기를 또 어머니도 같이 계셨습니다. 거기 계실 적에 장준하 선생님 늘 함께 계셨고 그러던 모습들이 지금도 선명한데 안타까운 것은 뭐 전체적인 하나의 일부로 얘기한다면은 장준하 선생님이 그만 약사봉에서 세상을 떠나시는 날 바로 여기 그래서 함석헌 선생님, 장준하 선생님 어머니 같이 계셨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저는 이제 5일이 지나면은 5월 1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도 4월은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진달래 꽃 무덤이라고 하면은 5월은 부활의 언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늘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이데이, SOS 지금 급합니다. 우리 좀 생각해 주시고 좀 우리를 좀 이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메이데이. 그리고 5월 1일 세계 노동절이죠. 여기에서 저는 느끼고 싶은 것은 지금 전 세계가 지구촌이라고 하면서 온난화에 상당히 위협을 이렇게 느끼고 있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함석헌 선생님이 언케이크라고 하는 24명 사상과 이념 그리고 말을 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우리가 같이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늘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까지 지나온 24인의 언케이크라면 성경은 그냥 핏물입니다. 뭐 기혼 강의든 기립 강의든 무당 강의든 핏물이죠. 피가 흐르는 곳에 동맥에 우리들이 속에 있다고 생각이 되고 오장육부, 오대양 육도주가 사람의 모습하고 동일하다는 그 말씀을 이제 함석헌 선생님의 얘기 중에서 조금씩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메이데이에 대해서 과연 함석헌 선생님이나 또 여기 계시는 분이나 어떻게 우리 과거와 또 미래를 만나는 자리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오늘 특별하게 우리 김영덕 단장님의 초대로 여기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 해주시면은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침에 4시, 5시쯤 일어나서 동트는 아침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같이 걸었습니다. 이 하루는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우리가 어디서
우리가 만나고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가 인류의 모든 희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노동절에 대해서 가지고 인류의 희망을 한번 말씀해 줄 수 있다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거는 뭐 제가 간단히 얘기하고 우리 다음에 원장님에게 진정한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오히려 가끔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노동하기 때문에 인간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은 생각하기 때문에 뭐 존재한다 이런 말도 있지만 저는 노동하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말을 가끔가다 씁니다.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어떤 산업 현장에서 노동도 있지만 노동의 형태는 정말 다양하죠. 노동 없이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상위 1% 뭐 3%들은 노동 안 하고 놀고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저는 빈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간이다 말하면 노동하는 존재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메이데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건 매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나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우리가 365일 자기 존재가 곧 노동인데 그거를 그만큼 우리가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메이데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그 새삼 그런 때 이제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유별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연대할 수 있는 곳에 연대하고 함께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 입장은 뭐 그렇기 때문에 메이데이 때 그런 여러 행사에 대해서 각자 관련 있는 연관 있는 곳에 가서 열심히 함께 하자. 그러나 더 잊지 않아야 될 건 365일이 메이데이의 형태로 자기 그 가치를 가슴에 담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제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함석헌 선생님 연관 노동한가 우리 원장 선생님 마음을 말씀 한번 드려야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태일 열사가 그때 분사한 사건이 당시에 함석헌 선생님과 함석헌 선생님을 따르는 지성인들, 특히 안병무 박사처럼 이렇게 신학을 담당하는 분도 아주 크게 대선 각오하는 어떤 그 분기점이 된 것 같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그렇게 분사한 것이 그 이후로 그 정신을 받들고자 대학교에서부터 불꽃처럼 다시 일어났던 사건이 있었던 게 그것만큼 우리 현대사에 그 기폭제가 된 게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로만 하고요. 네, 장례 정비 좀 네. 하시고요. 지금 주신 질문에 하나만 더 제가 추가하고 싶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제가 평생 하는 일해야 된다는 옳은 얘기일 수는 있지만 현장에 맞는 얘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노동의 가치는 너무 소중한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것을 어쨌든 정치나 정책적으로 풀어낼 때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현실이 이게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노동의 어떤 중요성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너무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 문제를 구체적으로 풀어갈 적에는 우리 이 다양하게 변화된 사회를 염두에 두고 풀어가야만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정당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유연성을 때로는 잃어버리는 경우를 봐서 그게 정책화하고 정치 현장에서 풀어질 때 오히려 한계를 갖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말 원칙적인 측면에서 공감하는 입장이지만 안타까움을 느끼는 건 그 오름이 현장에 맞는 얘기로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고민해야 될까라는 건 아주 중요하다. 지금 21세기 국민소득 3만 불 이상인 이 사회에서 노동의 중요성만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공감하지 않는 게 현실이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잘 풀어간다는 점을 좀 남기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이것으로 강좌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희정 교수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